손 지긴다 하고 만나면 지기다 하면서 뭐 입을 대를 막아버리고. 언제 말입니까? 기억이 없다. 이건 뭔지 싶습니다. 이양은 실종 당일 김길태에게 성폭행 당한 뒤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양을 납치하기 이전 전부 3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두 길에서 피해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3사건 모두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양은 길가가 아닌 집 안에 있다가 김길태에게 납치를 당했던 겁니다. 이 집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요 집에 들어왔대요. 어느 집이냐고. 언제 말입니까? 언제고 네가 말하는데 요 집에 들어왔으면은 들어온 집이 있을 거 아니야. 6월 초에 응. 김길태의 행동 중 가장 큰 의혹을 남긴 부분은 그가 이양의 시신을 유기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하면서 시멘트를 뿌린 점, 첫살인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치밀했습니다. 그냥 사체만 유기한 게 아니고 거기다 뭘 부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이런 것들은 수사가 진행되면 뭐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예측하면서 한 행위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보통 그런 종류의 수법은 반복을 하면서 진전이 되거든요. 범행 수법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데 그의 소지품 중에 여자아이의 분홍 장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진 이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지품 중에 그 초등학생용으로 보이는 장갑, 분홍색 큰 장갑이 있었다던데. 네, 분홍색 장갑이 한 컬러 있습니다. 범행시키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 네, 크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10살 미만의 아이가 사용했을 법한 장갑. 무엇보다 김길태는 자기 손에 맞는 목장갑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홍 장갑의 정체는 뭘까? 우리는 이 분홍 장갑의 주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김길태가 활동했던 부산 덕포동에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본 것 같아? 친구 여자애가 임시간에 화장실 갔는데 성폭행 당할 뻔했는데요. 그 소리치고 나왔대요. 덕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12월에 있었다는 성폭행 미수 사건. 화장실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봤거든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여자애랑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갑자기 도망가던데요. 옷은 무슨 차림이었어요? 기억나요? 모자 있어요. 어떤 모자 썼었어요? 범인이 맨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정확하게 본 것은 남자가 쓰고 있던 모자였습니다. 수배 전단에 실린 사진처럼 김길태는 평소 비니를 즐겼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남자는 김길태인 걸까? 우리는 분홍 장갑의 주인을 찾던 중 덕포동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 찾는 소리가 나다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그래 보니까 딱 거기 보이는 거야. 1월 22일 새벽 0시 30분쯤 이상한 소리에 골목을 내다봤다는 목격자. 이게 딱 앉혀가지고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이런 거 들고 있더라니까. 막 위에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막 몸으로 누른 채 한 손으론 피해자의 입을, 다른 한 손으론 목을 움켜쥐고 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출행랑을 쳤다는 남자. 그런데 괴한이 피해 여성에게 한 행동은 김길태의 수법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있었던 김길태의 첫 성범죄는 길을 가던 9살 여자아이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채 납치한 겁니다. 이 일로 3년을 복역하고 2001년 출소한 김길태는 출소 한 달 만에 길 가던 30대 주부를 납치합니다. 김길태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김길태는 7개월 만인 올해 1월 또다시 길 가던 20대 여성을 한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피해자를 납치 힘으로 끌고 가는 수법. 1월 20일 학원 앞 납치 미수 사건은 김길태의 수법과 닮아 보입니다. 오히려 한 달 뒤인 2월 24일에 벌어진 이양 납치 살해 사건이 그간 김길태가 해온 범행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는 이양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기존과는 다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덕포동 일대엔 김길태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더 있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뭐 성폭행 당하고 돈 뭐 얼마 뺏기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소리도 들었고. 집으로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피해자의 얘기. 우리가 찾고 있는 분홍장갑의 주인은 아닐까. 애기용 분홍 장갑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모양의 장갑. 색상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 장갑입니다. 90세 정도. 90세. 크게 하면 7, 80을 적으면 안 되네.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분홍장갑은 소문으로 떠도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말해주는 것일까. 지난해 8월부터 회사 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며 일을 시작한 김길태는 석 달을 재우지 못하고 짐을 쌌다고 합니다. 김길태의 취직을 도왔던 이는 그와 함께 교도소 생활을 했던 박 씨입니다. 김길태가 이양을 살해한 다음 날로 추정되는 2월 25일. 술 먹고서는 이렇게 전화하는 게 많아요. 예, 가끔. 그래서 그 25일 날도 얘가 술 먹고 전화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라는 건 생각합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부산으로 간 김길태는 박 씨에게 짐을 맡겨놓았습니다. 김길태가 남긴 짐 속에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수첩도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돌아온다는 약속처럼 놓고 갔던 짐. 그런데 김길태는 잠시 간다던 부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즈음 부산으로 내려온 김길태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1월 23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일로 경찰에 수배되자 재개발 지역 빈집에서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살해된 부산 여중생의 옆집입니다.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집에 김길태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이웃들 중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한 걸까? 어때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같은 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로 지금 뭐 용의자 있잖아요. 예. 사람 쪽에 한번 들락거릴 밤에 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 하나 매면 되잖아요. 우리는 취재 도중 살해된 여중생 집의 현관문 소음이 유난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문에서 소리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 집에 침입할 때 그 여학생 혼자만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마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나 김길태는 이 좁은 창문으로 침입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억나는 거 기억이 없어? 자, 그는 침입과 납치 과정 그리고 살인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술김에한 우발적 실수로 포장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시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현장 검증에서 김길태는 문득문득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장 검증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노골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만하시죠 좀 정도. 그런 김길태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친구 영화 아니죠? 유호성 같은 스타일 좀 지가 한마디 딱 내뱉으면 책임질 줄 아는 좀 그런 스타일. 무지익하네.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던 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 검증을 왜 하러 갔다 그랬을 때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형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냐고. 그러나 똑같은 김길태의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이도 있습니다. 그 성관계를 가진 건 맞는데 근데 새벽에 하다가 만나가지고 날 유혹했다 여자가. 2001년 길 가던 주부를 납치해 열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김길태는 부모와 함께 살아서 감금이 불가능하다며 현장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모두 김길태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김길태는 무조건 부인부터 하고 봅니다. 언제 말입니까?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가만 나오면 그렇고. 근데 이제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왜 모른다고 하느냐?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가 과연 진범이냐는 의문이 싹튼 건 그의 현란한 거짓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알려진 그의 지능지수는 86. 부산 여중생 사건을 그렇게 낮은 IQ의 소유자가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IQ 86이란 것은 정상입니다. 김길태 스스로 몸에 익은 방어 기제로서의 부인과 회피,
그리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습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숨진 이양의 몸 안에서 김길태의 DNA가 발견된 건 결코 거짓말로 덮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폭력범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폭력 이외에 이제 폭력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인명 피해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건 폭력을 통제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성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 씨 같은 경우에. 이 새끼한테 맞은 적이 있거든요. 한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맞았는데 뭐 이야기를 했던 뭐 시비가 붙었던 그럼 무조건 때려요. 진단도구인 K소라를 사용하면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폭력성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정도에 교도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폭력을 자제할 수 있는 훈련과 성폭력에 대한 어떤 교화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진전이 되지 않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